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경제적인 수준에서 가성비 중고차를 찾아보는 사람들이라면 대충 1000만원대 초반대로 중고차 구매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무리 가성비만 따져서 산다고 하지만 그냥 가격만 싼 중고차를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내 차가 조금은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왕 사는 거 공간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0만원대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개꿀 SUV 차량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무엇보다 이 브랜드의 주행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속칭 기본기가 뛰어나다는 것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점이었으며 프리미엄 브랜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언저리에 껴줄 만큼의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정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쉐보레 브랜드의 간지나는 소형 SUV 더 뉴 트랙스입니다. 신차값으로는 2000만원 중후반대이며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1000만원대 초반 혹은 중반으로 대부분의 꿀매물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출고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며 기본 사양으로는 1.4 가솔린 터보 모델과 1.6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공인연비로는 가솔린이 리터당 12.2km, 디젤이 리터당 14.7km로 동급 대비 마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것이 이 차의 매력이니 참아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션으로는 공포의 보령 미션이 들어가 있지만 다행히 젠3 버전입니다. 변속이 속 터지게 굼뜨다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개선형이라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아니 변속이 느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2021년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특이하게도 가솔린 모델 엔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MPI 엔진에서 1.4 GDI 엔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물들은 좀 비싸기 때문에 오늘의 개꿀 가성비로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놀라운 점은 이 차가 바로 작년인 2022년까지 생산되었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골 경력이 오래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천드리는 모델의 연식은 출시 직전인 2016년부터 2019년 정도 사이에 개꿀 가성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안전입니다. 자동차로서 뛰어난 가속력이나 뛰어난 동력 성능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일 것입니다. 이 차는 2021년 진행된 IIHS 충돌 안전도 평가 기간에 소형 SUV 부문 평가에서 아주 인상적인 성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1등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점은 트랙스의 경우 페이스리프트가 2016년이지 이 플랫폼으로 출시된 연도는 201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차종에 비해 구형의 플랫폼으로도 어려워지는 충돌 안전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새로 도입된 측면 테스트에서 운전자의 흉상 부분에 마지막 정도의 아쉬운 점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안전도입니다. 아니 저기 밑에 혹시 투싼 아니에요? 안전도 다음으로 이 차의 장점은 소형이지만 진짜 SUV답게 트렁크 적재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교 대상이었고 나름 짐차로 유명했던 니로가 427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뉴 트랙스는 압도적인 크기 530리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막상 짐을 실으면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평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 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주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쉐보레입니다. 돌덩이 같은 문짝이 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체 세팅도 튼튼하고 단단해 동급 국산차에선 절대 느끼지 못할 짜임새 있는 주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솔린의 경우 출력에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디젤 모델이라면 거짓말 5번 정도 못해서 독일차 느낌도 살짝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짜잘한 실내 장점으로는 뒷자리 220V라는 이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전기차가 아니라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녀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50W 수준으로 전력 한계선이 존재하지만 콘센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 옵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네가 사면 쉐보레, 내가 사면 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뉴 트랙스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 차의 최악의 단점은 바로 구매자를 농락하는 옵션들에 있습니다. 쉐보레야 튼튼한 맛에 타는 거고 옵션이야 현기에 길들여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는 좀 선 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안전 옵션을 추가해도 전방 센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SUV의 시야도 좋으니 필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눈은 앞에 달려있으니 전방은 눈으로 보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표현이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로 선 넘는 옵션의 부재는 바로 이 녀석도 핸들 열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핸들 열선 하나 넣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차선 이탈 경보 같은 겁만 번지르르한 옵션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매번 신경 쓰이게 만드는 옵션을 기본화하는 게 브랜드 이미지에 훨씬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년식부터는 LT 트림 이상 핸들 열선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연식부터는 가성비라고 부르기엔 중고차 값이 약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선 시트는 존재하지만 온도 조절은 불가능하다는 정신나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3단계 온도 조절은 국룰 아니에요? 오토 에어컨도 존재하지 않으며 수동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악의 옵션 부재는 바로 사이드미러 락폴딩 기능의 부재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주제에 미국 차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의 사이드미러는 문을 잠근다고 자동으로 접히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닫힌 버튼을 눌러줘야 하므로 한국 주차장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는 최악의 번거로운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짜친 기능으로는 명목상 존재하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차를 처음 구매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말리부에서 사용되는 차선 이탈 방지와 같은 차선을 넘었을 때 경고와 함께 핸들을 틀어주는 기능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더 뉴 트랙스의 차선 이탈 방지는 경보 시스템으로 단순 알림음만 알려주는데, 물론 그냥 이 정도면 굳이 단점에 갖다 붙일 필요가 없겠지만 이 단순한 알림음조차도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녁이거나 시야가 조금만 안 좋아도 입국 탓으로 가만히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가 절감은 하고 싶고 신기능으로 생색을 내고 싶어 값싼 장치가 탑재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들 물먹이는 옵션이란 것입니다. 실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역시 존재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야 당연히 비싼 차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용서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센터 콘솔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존재하는 자동차에선 트렁크 다음으로 중요한 사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차같이 좌석 간의 거리가 좁은 경우에만 센터 콘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차는 그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컵홀더가 4개 존재하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쉐보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그래도 하나만 잡고 넘어간다면 바로 이 도어 잠금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못 만드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용차에서는 볼 법한 기능에만 충실한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 정도로 눈에 띄지는 않았을 것인데 적어도 색이라도 통일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 차는 전동 시트가 존재하지만 오직 운전석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동 시트인 운전석도 부분 전동 시트인데 등받이 조절은 또 수동이라는 것입니다.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어느 하나 끝까지 마감을 해놓은 게 없는 느낌입니다. 뒷자리도 경쟁 차종인 니로에 비해 굉장히 좁은 편이고 시트 각도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현기야 뒷자리를 위해 차를 만드는 급이니 뒷자리 크기는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SUV인데 심지어 폴딩이 되는 뒷자리 시트가 각도 조절도 안 된다니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가족용 차량보다는 짐을 많이 싣고 여행을 좋아하는 솔로이시거나 많이 쳐져도 신혼부부 정도의 예비 구매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루킴이었습니다.